채무자랑 싸우면 변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처음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진짜 채무자랑 싸우고 압박하는 게 진짜 추심인 줄 알았던 시절이죠. 실제로 그쪽에서 배운 게 그게 다였고, 경찰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문 안 열어주면은 현관문도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합의가 잘 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되려 상황은 더 악화가 됐죠. 법대로 알아서 해라.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채무자는 그 뒤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전화통화조차 안 받았죠. 자,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매출 1위 찍는 지점이 지점장이 하는 방법이었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월화수목금 하루 14시간씩 1대1로 붙어 다니면서 추심을 배웠고, 그 방법의 결과는 앞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합의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지사지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채무자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갑자기 채권자가 어느 날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강제 개문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집행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아, 빨리 돈을 갚아야겠다? 절대 아니죠. 분노부터 할 겁니다. 내가 네 돈은 죽어도 끝까지 안 갚아줄게. 이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제3자가 나타나서 채권자가 나쁜 놈이고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감정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채무자 변제는요, 채무자하고 감정이 풀려야 지켜지는 겁니다. 채무자랑 화해하고 심지어 친구처럼 되어가는 과정은 합의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추심 전략이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쌓인 감정도 있고 언성도 높였고 막 화도 냈고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합의 제안을 하거나 화해 제안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한테 안 끌려다니고 합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굿가이 배드가이 전술입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용감한 형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죠. 먼저 압박만 주는 배드가이 형사가 피해자를 밤새도록 신문하고 몰아세우고 압박만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는 끝까지 말 한마디를 안 하죠. 이때 선하게 생긴 지긋한 인상의 프로파일러 권일용님 같은 국가의 형사가 나타납니다. 이 국가의 형사는 배드가이 형사 보고 나가라고 하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서 입에 물려줍니다. 그렇게 담배를 다 핀 피의자는 이제 그제서야 국가의 형사에게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먹히는 이유가 대조 효과라는 착시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 옆에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내 편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굿가이와 배드가이는 같은 편인데 말이죠. 이 상황을 똑같이 추심 상황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굿가이는 지금 채무자하고 마주보고 있는 저고요. 배드가이는 제 뒤에 있는 여러분, 즉 채권자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강력한 법적인 조치 후에 채무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요 배드가이, 이 배드가이 채권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만날 때 완전히 입장을 분리를 시킵니다. 제 입장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분리시켜서 국가인 저는 계속 채무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핑계만 계속 대는 거거든요. 이 핑계 대기가 사실 대화 안 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화를 되게 하는 아주 유용한 전술입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채무자를 만나게 되면은 의자에까지 앉혔지만은 정말 막판까지 힘들게 하는 채무자를 만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협상하다가 뭔가 정말 싫은 소리, 껄끄러운 얘기를 해야 할 때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채무자하고 대화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협상할 때, 요 분할 변제 합의금, 요거를 상당히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뭐 한 달에 5만 원 변제하겠다. 한 달에 3만 원씩 변제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뭐 진짜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변제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화가 나죠? 자, 이럴 때는 저는 우선 첫 단계로 상대방을, 이제 채무자를 긴장부터 시킵니다. 대표님, 꺼내기 어려운 얘기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 말은 뭔가 껄끄러운 얘기가 나갈 거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단계로 가서 팩트로 조지는 겁니다. 뭔가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채권자가 현재 들어간 법비용만 작년에만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2만 원으로 매달 변제를 받게 되면은 원금은커녕 법비용 회수도 수년, 수십 년 걸리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채무자를 비난하고 닥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드가인 채권자를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그 금액으로 매달 변제가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채권자가 저보고 당신 똑바로 일을 했냐? 그럴 거면 그냥 형사건 진행하고 압류 풀어주지 말지 왜 그러냐고 제가 질책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은 채무자가 또 자기 어려운 상황만 얘기할 거거든요. 바로 4단계로 갑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밝힙니다. 어느 정도 분할 변제 금액이 높아져야 제가 채권자한테 요 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어도 나는 너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기 원한다. 요 인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 4단계 순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마냥 싸우지 않고 얼어붙지 않고 차분차분 얘기를 하면서도 합의율도 높일 수 있는 전술적 화법이죠. 자, 놀랍게도 제가 방금 말했던 요 4단계 전략 있죠. 요 전략은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의 저자인 조우성 변호사의 협상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달 변제 약속이 잘 지켜지는 그런 채권들이 어떤 과정으로 추심이 되었고 왜 지켜지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꼭 써먹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